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제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르게 들린다면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2023 팟캐스트 비욘세 공개방송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공방은 6시였는데 제가 2시부터 한줌단을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4시에 또 차 마시는 차담회에 가가지고 이제 차 마시면서 또 수다를 떨고 그리고 6시에 이제 본 공개 방송에 들어가서 너무 크게 많이 웃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목이 조금 갔는데 제가 이제 뒤풀이까지 참석을 하게 되면서 2시부터 2시까지 엄청나게 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거의 말을 할 때마다 목을 좀 부여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정도로 좀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듣기가 이상하시더라도 제가 비욘세 공방을 아주 신나게 즐기고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집 정리하고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짜지고 하다 보니까 편집본을 여러 번 체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평소보다 좀 더 이렇게 날림 편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근데 제가 공방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욘세님의 공방 관련 방송이 13일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화요일이라서 10일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까딱하면 이게 스포가 될 수가 있어요.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긴 할 건데 당일에 공개 방송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한데 뒤로 나가기를 살짝 누르셔가지고 혼세님 방송, 금요일에 혼세님 방송이 올라오고 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거를 들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미리 말씀드렸어요. 혼세님 방송을 듣고 제 방송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당신의 재미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조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기억이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서 혼세님 방송을 안 듣고 만약에 제 것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혼세님 방송을 듣고 들어도 재미가 없을라나? 여튼 이제 일단 공개 방송 미참석 청취자분들은 반드시 금요일에 올라오는 비욘세님 방송을 꼭 먼저 들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저는 대구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좀 일어나가지고 씻고 너무 빈속이면 배고프니까 토스트를 하나 급하게 또 씹어 먹고 그리고 메일두유 하나 들고 기차를 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토요일 그 시간대면 기차역에 사람이 진짜 많았었는데 기차표는 매진인데 사람이 없는 그런 풍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무궁화 4시간 한번 달려보자. 제가 KTX를 안 타고 무궁화를 타고 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돈은 없고 시간은 있다. 그러니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서울까지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단 얘기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KTX를 한번 잘못 탔는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던 건지 엄청 멀미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 돈 주고는 멀미하는 KTX를 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누가 돈을 좀 내준다 하면 마다하지는 않을 텐데 일단 제 돈 주고는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이 좌석은 편하던데 시간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은 비싸고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서 새마을은 타지 않고 있어요. 전 주로 무궁화 열차를 이용을 하고 제가 가는 곳이 보통 서울역보다는 영등포역이랑 가까운 지역이 많아요. 2호선 좀 많이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영등포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2시에 이제 연희동 짱돌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연장에 있는 아현역으로 이제 바로 갔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순두부찌개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짱돌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통 제 지인들한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둘 다 GPS가 없으면
길 찾기가 힘든 길치라든지, 밀림의 왕에서 짐송님이 팟캐스트 중간중간에 노래를 하시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든지, 독일 언니들 1회차 얘기를 했을 때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맞짱 하맞짱이 누군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되게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루 지났다고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제가 원래는 막 처음 만난 분, 이제 막 초면인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좌석 어디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편은 아닌데, 어제는 좀 이상하게 순두부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좌석이 어디에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번 비욘세 공방 티켓팅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 또 약간 막 친해지고 싶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리 어디에요? 이랬더니 1열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열인데 설마? 하고 좌석표를 열고 있는데 저 왼쪽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왼쪽인데? 설마? 그러고 둘 다 동시에 자리 오픈을 했는데 옆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좀 인연이라면서 또 되게 신기해하면서 순두부를 또 맛있게 한 그릇 싹싹 다 비웠고, 이제 4시부터 한줌단 차담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3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공개 방송이 이루어질 부가현 아트홀 한번 구경 가보자. 이제 산책 삼아서 부가현 아트홀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를 한번 들여다보고 문은 좀 잠겨 있더라고요. 또 안에 마포만두 작가님이 혼세님이랑 캥 작가님 앞으로 보낸 화환 이렇게 2개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은근히 그냥 조금 산책하는 정원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 나오는데 저희처럼 조금 일찍 도착한 한줌 남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차담회를 하기로 한 카페로 바로 가가지고 첫 만남인데 굉장히 좀 쭈뼛쭈뼛하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음료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차에서 소진한 핸드폰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하면서 서로 같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어색한 듯 친근한 듯 막 첫 만남부터 너무 웃겼어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되게 웃겼고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재밌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대구 지역에 사는 한줌님께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놀랬는데 방송에서 들은 목소리랑 평소에 제가 하는 말투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텐션의 차이가 조금 있죠. 이러면서 근데 또 어떤 분은 방송이랑 목소리가 진짜 똑같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저의 텐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짐송님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경북, 짐송님은 경남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차담회 한 인원이 한 10명 정도?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야 되다 보니까 대장님이 사전에 미리 이제 카페를 다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한 층 자체를 미리 예약을 좀 해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사장님도 너무 센스 있으시고 대장님이 카페를 굉장히 잘 정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맨 첫 번째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사람 이름하고 얼굴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견출지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본인 손으로 이름을 써서 이제 이름표를 만들어가지고 붙이기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너무 흔쾌히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사실은 예전에 다른 모임을 했을 때 이름표를 붙이자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칼같이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줌단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 싫은 표정 하나도 없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름을 막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뒤풀이 가서는 견출지 혹시 남았으면 우리 한 번 더 붙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다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차담회를 가기 전에 저희끼리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하고 짱돌님이 부가현 아트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현역 앞에서 부가현 아트홀 쪽으로 올라가시는 맨님하고 마주쳤는데 저하고 짱돌님 둘 다 맨님을 알아보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동시에 얼어버렸어.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본 분이면은 막 가서 인사도 하고 했을 텐데, 둘 다 너무 막 얼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맨님 걸음이 또 진짜 빠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사를 할까 말까 한 3초 고민하는 동안 저기 멀리 앞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급한 마음에 뒤늦게 맨님 하고 불렀는데 귀에 이렇게 뭐를 꽂고 계셔가지고 맨님이라고 부른 거를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바로 추격전을 찍었습니다. 맨님은 모르는 우리만의 추격전. 그래서 맨님 뒤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횡단보도 몇 개를 지날 동안 맨님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맨님은 걸어가시고 저희는 뛰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못 따라잡아가지고 우리 뛰다가 갑자기 잠깐 멈춰가지고 우리 이거 너무 스토커 같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돌아섰어요.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공방 입장을 도와주고 계실 때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전달해주고 계실 때 이제 아는 척 해가지고 겨우 인사도 하고 했는데 공방 끝나고 나서 사진도 찍었어요. 네, 이렇게 저는 비욘세님, 짐송님, 맨님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사실 그 공연장에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큰일녀 아수라님으로 보이는 스태프님이 계셨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쫄보라 가지고 말을 못 걸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방 끝나고 나서 클럽 제로소다 나눠주실 때 거기 계셨거든요. 그때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덕질을 할 때는 이렇게 쫄아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팟캐스트 공개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넘어가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쫄아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너 막 수라님하고 인사하고 싶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라님 아니면 민망스. 제가 목요일 날 갑자기 그 비욘세 짐송루 캥 작가 이렇게 풀카를 급조를 해서 갔는데 원래 제가 풀카 만들 때는 시트지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집 주변의 문방구가 전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이소에 가가지고 손 코팅지를 사와가지고 마감을 했더니 그게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가 다 뜨고 막 사상 최악의 실패작이 나왔어요. 근데 또 그거를 본 한줌님들은 되게 이런 거를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만들었냐, 뭐 어디서 제작돼서 나온 거를 그냥 붙이기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네, 제가 하나하나 커터칼 하나 들고 똑같은 글자를 3번 파서 음각으로, 음각 맞죠? 안에 글자를 파서 붙이는 거. 네, 음각으로 열심히 만든 풀카입니다.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HT 펜치를 하면서 한 사람당 5개씩은 기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어가지고 3글자 3개 정도야. 뚝딱뚝딱 갑자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비욘세 공방? 그러니까 어떠한 덕질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맨날 음악 프로 공방만 뛰다가 팟캐스트 공방이 처음이어서 저도 나름대로 낯선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덕질이라는 게 좀 약간 흐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너무 자연스러웠다. 여튼 그래서 이제 차담회에서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좀 다양한 토크를 많이 했어요. 비욘세 얘기도 하고 영노자 뭐 진정령 얘기도 하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한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부가연 아트홀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소냐님도 오시고 굿즈 판매 부스에는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 계셔가지고 또 혼자서 내적 친밀감 막 뿜뿜 하잖아요. 막 아는 척하고 혜영 언니 이러면서 인사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화장실은 회장 들어가기 직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에 이겨내야지 맨투맨 하고 팔찌를 샀고 죽도로와 맥주잔은 이제 무거우니까 온라인 구매를 하자.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투맨 2X 라지를 샀는데 제가 원래 조금 옷을 많이 크게 입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산 거고 제가 2X 라지를 샀는 거를 모르시고 X 라지가 저렇게 크다고?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2X 라지. 거의 그 왜 혼세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원피스 사이즈처럼 큰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샀고 다른 분들은 혹시 본인 사이즈 잘 모르시겠다.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꼭 사이즈표를 좀 잘 보고 사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적당히 잘 입는데 그래도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방을 이제 좌석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던져놓고 화장실을 이제 갔다 와가지고 짱돌림하고 저희가 맨 앞줄이어가지고 나란히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비욘세 맨투맨으로 저는 바로 갈아입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줌님들 어디 계시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진짜로 또 느꼈는데 사람 이름이랑 얼굴을 진짜로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2번 봤던 대장님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도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날 만났던 대부분의 한줌단 이름과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유명사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랑 매치를 못 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좀 종종 있는데 일단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제 비욘세 한줌 단톡에다가 공개 방송 전후로 톡을 열심히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해놓고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공방에 집중해가지고 폰을 한 번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후기를 팟캐스트로라도 후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니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근데 저 말고도 약간 이제 공방 후기를 살짝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딱히 노여움 같은 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좀 이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촬영이 허가가 되는 상황이면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삼각대를 챙겨갔었는데 촬영과 녹음이 모두 불가하다라는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각대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다시 들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공방의 기억은 저의 뇌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데 최대한 좀 많이 끄집어내서 공방에 못 오신 분들을 한껏 약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요일에 올라오는 비욘세님 방송을 먼저 듣고 제 방송을 들으실 것 같으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감상? 이런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매끄럽지도 않을 수 있고, 그냥 저는 단지 까먹기 전에 빨리빨리 녹음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공방 시작합니다. 네, 부릉부릉.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수천만 곡의 노래와 팟캐스트까지 들으실 수 있는 스포티파이에서 제작 지원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돈으로 응원을 빵빵 넣어주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어디서 스트리밍 할지 모르겠다? 스포티파이에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관객석이 암전이 되고 나서 스크린으로 이제 비욘세를 시작하게 된 사유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비욘세의 시그니처 오프닝 엔딩 음악이 나서요. 빰빰빰빰빠밤 빰빰빰빰빠밤 이거 나왔는데 이제 음악과 함께 영상이 끝난 뒤에 비욘세님이 무대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진짜 너무 반가운 거야. 이제 초반에 청취자가 엄청 많지 않았을 때 공개 방송 신청을 50명 받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아마 그때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피켓팅으로 1열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남긴 2023년 팟캐스트 비욘세 공개 방송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혼세님도 첫 공개 방송이라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떠는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엄청 긴장을 하신 것 같았는데 한두 마디 하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본능, 말 잘하는 그 본능이 깨어나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방송 작가가 3명이 나와 있는데 되게 휘뚜루마뚜루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공방 시작에 앞서서 이제 안전 대피로 방향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들 안전교육을 이수를 다 하셨다고 그런 설명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 문자로 공개방송에 대한 설문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자로 설문 링크를 보냈는데 제가 요새 스팸이 너무 많고 막 광고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열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있는 문자를 다 열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문하는 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읽힐 만한 글을 또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썼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이래가지고 뭐 부산, 대구 하는데, 대구 하셨을 때 손 엄청 많이 흔들고 풀카도 흔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 쪽을 한번 봐주셨어요. 그래도 풀카도 계속 이제 흔들었는데 직접적으로 희미님이 들어주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 쪽으로 계속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착각이 있잖아요. 이게 새우젓들이 항상 하는 착각이, 나 봤어, 나 쳐다봤어, 내 쪽으로 쳐다봤어.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저를 인지하고 계셨다고 굳건히 믿으면서 그 마음 간직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를 외치면서 이제 짐송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관객석에서 다 같이 불러줬어요. 근데 왠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약간의 안무를 곁들이면서 이렇게 등장하신 짐송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하게 되셨는데, 급박했던 의상 고르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준 언니가 좀 맨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 준 언니가 의상 핏을 이렇게 잡아주신 얘기도 했어요. 준 언니 좋아합니다. 혼세님하고 짐송님이 의상 얘기를 하시는데, 짐송님이 되게 나 혼자만 드레스 코드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웃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비욘세 방송을 들으시면 아실 텐데, 혼세님은 또 이제 소냐님이 의상 지적을 또 하실까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셨고, 짐송님한테 말 잘하는 방법을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짐송님이나 혼세님은 오히려 남의 말을 잘 듣는 방법이 궁금하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남의 얘기는 아닌 게,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의 얘기를 진득하게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캥 작가님이 평소에 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뭐 혼세님이나 짐송님이 막 이렇게 달리시는 편인데,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기다려주시는 편이다. 그래서 셋이 처음부터 무대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이제 짐송님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캥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분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K-팝 통답게 짐송님이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돌이었으면 이거 완전 분량 논란이 난다. 요새는 초 단위로 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웃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짐송님의 게스트 회차가 20회가 넘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이제 큰일녀에서 수라드님이 말씀하셨나? 짐송님의 국문학과 유머가 너무 웃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회차 얘기를 막 하시면서 성춘향, 이도령 얘기를 하면서 국문학적인 그런 유머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짐송님이 팟캐스트 비욘세의 첫 방송을 나오셨던 날의 얘기를 하면서, 짐송님이 이제 업로드분을 딱 들었는데 다음에 또 불러준 게 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그 정도로 이제 짐송님은 첫 방송이 본인은 좀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근데 저도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막 재미있게 들었던 방송인데도 한참을 좀 더듬어야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차녀 힙합 방송인데, 혼세님도 차녀이시고 짐송님도 차녀이시다 보니까 뭔가 차녀의 교감, 공감 같은 걸로 이제 더욱 막 친밀해지신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욘세에서 나온 아웃풋 중에 차녀 힙합이 제일 잘된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녀 힙합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짐송님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게 바뀐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게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에는 검열 없이 중립 기여 없이 아주 매운맛으로 독립출판으로 편집 없는 차녀 힙합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의 말씀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웃었던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짐송님 사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짐송님 인스타에 아마 올라왔었던 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정세균 전 국무총리하고 만나는 그 일정이 있었는데, 짐송님은 그냥 뭐 대화 이런 거를 하러 가셔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가셨는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뭐 화장도 안 하고 대충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적당히 갔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게 되면서 약간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진송 밀라빈 영썰 막 이런 전설의 마담 투소 짤을 다 같이 이제 스크린으로 보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역시 짐송님 하면 피해갈 수 없는 대학원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비욘세 방송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세님도 대학원에 갈 뻔했던 얘기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혼세님이 그 교수의 방을 뛰쳐나온 얘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짐송님과 함께하는 일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끝나버리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와 정말로 시간이 화살 같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카페에서 약간 예상을 해봤거든요. 이제 차담하면서 최소 3시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라인업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3시간 너무 적지 않나. 3시간을 한다고 해놓고 4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도 2시간으로 일정을 짜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우리만의 소망이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송님이 무대 뒤로 사라지시고 나서 아주 발랄한 스텝으로 무대 뒤쪽에서부터 캥 작가님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어요. 우리의 캥 작가님 너무 긴장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정말 완전히 제가 상상한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작가 룩으로 맞춰 입은 혼세님, 캥 작가님 두 분 진짜 잘 어울리셨고 그리고 캥 작가님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죽지 말라고 핸드폰 전광판으로 잘한다 써가지고 띄워주신 분도 계셨고 막 너무 따스운 거야 또. 그리고 역시나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스트 분 중에 한 분답게 정말 말도 재밌게 하시고 역시나 이제 공방 직전까지 고민했던 의상 준 언니하고 이제 핏을 맞춘 의상 이야기가 또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저는 캥 작가님의 토크를 계속 들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캥 작가님은 사실 방송을 만드시는 분이지 뭔가 방송 출연에 뜻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혼세님 일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리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뭘 믿고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는 이런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사적인 얘기까지도 해줄 수 있나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캥 작가님을 지켜주기로 한 우리 한중당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제도 사실은 공방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서로 공유를 하는데 캥 작가님 사진은 전부 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공유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혼세님 말씀에 의하면 막 DM 보내셔가지고 맹세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또 이제 팟캐스트 비욘세의 게스트인 캥 작가님도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방송 작가인 캥 작가님도 응원하고 그리고 맛잘알 맥주 러버 캥 작가님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캥 작가님의 카톡에 남아있었던 그 비욘세 이름에 얽힌 히스토리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 캥 작가님 목소리가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캥 작가님이 그 녹음된 본인 목소리가 되게 싫으셨대요. 참 그리고 지난번에 그 그리디 크리스마스 할 때 얼굴이 너무 안 보이는 방향으로 앉으셔가지고 그 한중단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이서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좀 잘 배치가 돼가지고 좋았고 언젠가는 진짜로 혼세님하고 캥 작가님하고 같이 한줌단 다 같이 맥주집을 대관을 해가지고 그냥 맥주나 한 사발씩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스이기 때문에 1시간에 맥주 한 잔을 겨우 마시는 사람이다. 그냥 분위기가 좋을 뿐이다. 그리고 또 게스트분들 말버릇이나 말습관 같은 거를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저도 닥터쿠도 가끔 듣거든요. 그 준언니 말습관 이런 거를 저는 잘 모르겠던데 혼세님은 이제 편집을 직접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다 티가 나나 봐요. 이제 막 엄청나게 재밌게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 근데 혼세님이 시계를 딱 보시더니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셔가지고 관객들이 전부 다 같이 띠용 뭔 소리야 막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물론 저는 맨 앞에서 가장 격렬하게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솔직히 아직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좀 더 길게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밖으로는 말을 못하고 내적으로 이제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세 분이 그 What's in my bag을 했는데 이제 각자 가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바리바리스타 보찜 장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 분 가방이 전부 빅백인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캥 작가님은 한 벌로 맞춰왔던 옷이 이렇게 가방에 한가득 들어있었고, 선생님은 가방을 이렇게 열다 보니까 예전에 윈드 분께서 캥 작가님한테 전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던 굿즈가 아직 가방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캥 작가님한테 전달해드리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짐송님 가방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뜯지 않은 시사인. 이것도 짐송님을 모르면 웃을 수 없는 건데 정말 세 분 다 너무 웃겼어요. 웃긴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제 세 분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한 분씩한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혼세님 선물을 그때 가위바위보로 거의 마지막까지 남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마지막에 비기는 바람에 선물 못 받은 거 너무 아쉽다.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입장할 때 받은 선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잠깐만. 파티 스위스 초콜릿 2종, 그리고 북마크인데 카인드 오브 썸머, 자연 초상 북마크, 그리고 비욘세 병따개 스티커, 그리고 세티스파이어. 세티스파이어는 피우다에서 세티스파이어 그 본사하고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혜영 언니, 셰리 언니 짱! 막 이러면서. 그리고 클럽 제로소다는 아까 먹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작 지원, 돈으로 서포트 해주신 스포티파이, 요렇게 안내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혼세님이랑 짐송님이랑 캥 작가님이 서로에 대한 마음 같은 거를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진짜 제일 감동서사이기도 하고 참 진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또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 뭐 웃고 떠들다가 진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약간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할 수 없다. 중간중간에 빵빵 터지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웃으면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울다가 웃다가 정말 동고의 털이 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캥 작가님이 방송을 출연의 뜻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또 혼세님 일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또 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공개 방송에서 캥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확실히 알겠는 게, 정말로 이분은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도 이런 걸 이때까지 다 해주셨구나.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캥 작가님이랑 혼세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짐송님이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이렇게 휴지를 주섬주섬 꺼내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웃기겠어.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공방이 끝났다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시는데, 진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어쨌든 더 큰 데서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이번에 티켓이 없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취소 티켓이 진짜 안 나왔어요. 저 들어갈 때마다 매진이 계속 유지가 돼서 와, 진짜 마지막까지 티켓이 없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쉬우시니까 다음에 꼭 다 같이 공방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혼세님이 직접 제작을 해주신 혼자 사세요 슬로건을 다 같이 들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김정원 씨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열렬한 환호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슬로건을 들고 혼자 사세요를 외치면서 사진까지 마무리를 다 잘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진 한 장, 영상 한 개, 뭐 길게는 아니고 짧게 이렇게 찍었는데, 저희도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가방을 또 주섬주섬 챙겨서 밖에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클럽 제로소다를 나눠주는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클럽 제로소다 얼른 받아가지고 이제 뒤풀이 가기로 한 인원들이랑 한쪽에 서가지고 잠깐 같이 있다가 제가 직접 만든 풀카를 전달을 하는 거는 좀 오반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왠지 제가 좀 열심히 만든 건데
혼세님, 짐송님, 캥 작가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을 좋아하는 사람 바로 나야 나 이러면서 나야 나 나야 나 네, 풀카드 위에다가 이제 역전마을 중녀 차녀 낀딸 AKA 히미스타 이렇게 써놨는데 보셨을지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종입니다. 제 이름 불러주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이렇게 공개방송 이야기는 끝났고 사실 끝나고 나서 이제 로비에서 이렇게 다들 얘기를 나누다가 혼세님이 바깥으로 로비 쪽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나라면 엄청 막 가가지고 더 치대고 아는 척하고 막 인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혼세님이 막 여기저기 인사하느라 바쁘시고 막 정원이 케어하느라 또 바쁘시고 이래가지고 혼세님한테는 직접 인사를 못 드렸고 소니아님께 인사를 하고 돌아 나오시는 짐송님께 네, 인사도 할 겸 풀카 3개를 다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작가님들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제 간단한 대화, 대구에서 왔냐, 아, 잘 봤냐, 뭐 이런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뒤풀이를 원래 갈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앞풀이로 식사랑 차단만 잠깐 하기로 했었는데 공방을 끝내고 나오니까 뒤풀이에 가서 또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러면 잠깐만 이따 갈게요 라고 했는데 고니님의 꼬임에 빠져서 뒤풀이 1차 신나게 하고 뒤풀이 2차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뒤풀이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지난번에 그 비욘세님이 구미 책봄에서 이제 북토크 하셨을 때 신청 실컷 다 해놓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못 갔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 가신 한줌님이 뒤풀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셨었는데 전 진짜 그 얘기 나오니까 너무 또 억울해가지고 진짜 코로나 가만 안 둔다면서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귀가하실 분들은 다 귀가를 하셨고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또 2차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왕십리에서 2차를 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귀가를 하시겠다고 먼저 가셨던 우리 칼리 언니님이 막차 귀가를 도전을 하셨는데 아주 장렬히 실패를 하시고 다시 왕십리에 합류를 하셨다. 근데 또 1차 때 되게 화기애애했던 그 뒤풀이하고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게 2차 때는 진지한 얘기도 좀 많이 했고 웃긴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맥주 꼴랑 한 잔 반 마시고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술 마셨을 때 나온 행동이 본인이거든요. 혹시나 제가 뒤풀이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있다. 그러면 기억에서 지우지 마시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너 그때 이런 이야기 했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 뭐 과거에 덕질했던 이야기랑 그 우연히 제가 속해 있는 비혼 여성 공동체 위드에 똑같이 소속되어 있는 멤버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뭐 별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양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고 이제 다들 좀 이제 슬슬 새벽 2시쯤 되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시, 3시쯤에 이제 택시를 타고 다 헤어지기로 했어. 저는 고니님이 잡아놓은 호텔에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택시 기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 이렇게 말을 얹기 시작하면서 운전을 약간 불안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아저씨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되게 쓸데없는 오지랖을 펴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엄청 크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니까 돌아가는 만큼은 받지 않겠다. 원래 찍어봤을 때 얼마가 나오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금액만큼은 받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진짜 길을 잘못 든 것뿐만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카드기 같은 거를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 앉아 있으면서 나도 똑같이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좀 택시를 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호텔 앞에 내려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숨을 막 이렇게 크게 쉬었는데, 막 사실은 좀 약간, 지금 너무 피곤한데, 호텔에 좀 일찍 도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바퀴 둘러오느라 시간이 사실 꽤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갈 때는 이미 약간 너갱이가 나가 있었어. 넋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는 진짜 말도 한마디 못하겠고, 그냥 그대로 막 가방이랑 옷이랑 그냥 다 주섬주섬 그냥 벗어가지고 쌓아놓고,
고니님이 그때 외투를 걸어주시겠다 이랬는데, 아, 필요 없다고 그냥 막 의자에다 대충 걸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진짜로 최소한만 씻었어요.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손발 씻고. 그렇게만 하고, 진짜 거의 침대에 기절하듯이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기억이 없어. 내가 뭐라고 약간 중얼거렸던 것 같긴 한데, 기억도 없고, 그렇게 한 3시 조금 넘어가지고 기절했나? 시간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자다가 눈을 탁 떴는데, 한 4시인가?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레일에 들어와가지고, 기차 시간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원래는 10시 거를 예매를 해놨었는데, 6시 몇 분 걸 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행 변경을 해가지고, 새벽 6시 걸로 기차를 바꾸고, 조용히 주섬주섬 정말 자는 분들 깨지 않게 조심히 다 들고 현관 쪽으로 가서 이제 가방을 되게 조용히 잘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비욘세에서 이벤트로 받은 양말을 신고 갔는데, 그걸 뒤풀이 장소에서 자랑을 못했네. 자랑하려고 신고 갔는데, 발을 올릴 일이 없으니까 자랑을 못했어. 그리고 이제 기차역에 가가지고 정말 새벽이잖아요. 근데 와, 델리만주 냄새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델리만주 냄새를 맡으면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대장님이랑 되게 비슷한 분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장님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봤는데 역시나 아니었고 근데 진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약간 잠을 못 잔 후유증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가 원래 같았으면 델리만주 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내려왔을 텐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뭘 먹어야겠다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뭐가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서울에 올라갈 때는 제가 심심하니까 폰을 계속 쥐고 만졌는데 내려오는 기차에서는 진짜 이어폰을 꽂을 기운도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대로 기절하듯이 잤어요. 중간에 제 옆자리에 또 다른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자다 깨서 보니까 그분도 거의 뭐 기절하듯이 자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우리 일행인 줄 알 거야. 둘 다 거의 뭐 진짜 목이 떨어지라고 이렇게 기절을 하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와, 그리고 이제 대구에 내렸는데 이번에도 대구 내려오는 기차가 지연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저번처럼 뭐 44분이 지연돼가지고 뭐 지연 보상금이 나오고 이 정도는 아니고 오늘은 한 5분? 1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근데 피곤한데 5분, 10분이면 그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진짜 가방 다 던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하고 나니까 또 벌써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녹음해서 편집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좀 녹음을 하고 있고요. 와, 근데 제가 반가운 분들,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막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막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저랑 뭔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왜 이거 방송에서 말 안 해주냐, 서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히미스타 지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제가 이 지경으로 내일 또 알바를 가야 되는데 녹음하고 나서 편집하고 다시 들어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목을 계속 부여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어제 되게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허벅지가 왜 이렇게 뻐근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 저희 팟캐스트 비욘세 한줌단 중에서도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누가 저 이번 주 방송 업로드 했어요 라고 하면 가서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데 2주 만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시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어떻게 매주 업로드를 하냐라고 물으셔가지고 전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왜 지난주에 드라마 애니 얘기 혼자 하고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역시나 또 팟캐스트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매주 아무 말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면서 이렇게 약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공방 전후로 가졌던 앞풀이 뒤풀이에서도 제 방송을 들으신다는 한줌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너무나도 놀랍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마셔도 님께서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시면서 제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할 말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뭔가 발언권이 생기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마셔도님하고 집에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잠깐 이제 카톡을 나눴는데 저한테 이제 방학하지 말고 꾸준히 올려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기다리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 거 누가 듣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팟캐스트를 시작을 한 건데, 진짜 저의 팟캐스트 초창기 버팀목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모두가 버린 저를 주워다가 탈탈 털어주신 한줌난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방송이랑 목소리 똑같다고 막 신기해 하시기도 했는데 역시나 좀 텐션 업을 해야 히미스타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풀이 뒤풀이 하면서 게스트 나와주겠다고 하셨던 분들, 제가 지금은 조금 정신이 없지만 정리가 되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늘 항상 언제나 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오늘도 한 편의 방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줌 여러분들께서 원하셨던 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제 얘기만 해서. 그래도 어쨌든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고민사연 및 방송 후기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